이런 사람 가짜다. 혹은 이런 사람은 전문가로서 믿으면 안 된다. 특징을 좀 알아볼게요. 먼저 직함이 무슨 연구소 아, 혹은 무슨 연구소 소장이래. 근데 정작 그 연구소는 어떤 연구 실적이나 연구원이 없어. 그냥 1인 연구소야. 네. 혹은 연구원이 있어도 그 연구원의 스펙이나 경력이 전혀 없어. 아니, 연구 실적이 있으면 그 연구원의 어떤 스펙과 경력이 있어요. 연구 실적에 대한 논문에 대한 보고서에 대한 공식력이 나타날 거잖아요. 그런 게 없어.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연구소 소개나 어떤 아카데믹한 성과 이런 게 없고, 연구소라고 하는데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계좌번호 이만하게 써있고 밑에 결제창. 그게 딱 유사라니까요. 네. 전자통신 판매업 플러스 그냥 등록. 이거 좀 이상합니다. 그 다음에 믿어서는 안 되는, 믿고 걸러야 되는 가짜 전문가 특징 두 번째. 이름 대신 무슨 선생, 무슨 박사, 혹은 뭔가 약간 범접할 수 없는 고수의 스멜이 느껴지는 그런 닉네임 같은 걸 사용하는데, 자기가 소개할 때 안녕하세요 무슨 선생입니다. 네. 그 사람이 그렇다고 뭐 교대를 나왔거나 그래서 임용고시를 패스한 적이 없어. 근데 그냥 자기가 자기 스스로 선생이래. 혹은 자기가 박사래. 무슨 박사. 근데 이분 알고 보면 박사 학위를 딴 적이 없어. 근데 자기 스스로 무슨 선생, 무슨 박사. 요거 이상합니다. 어떻게 보면 선생님, 박사님 이런 게 어떤 권위를 나타내는 이제 상징이니까 자기 스스로 나의 어떤 권위를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내가 하는 종목 추천이나 내가 내놓는 시황 같은 거에 대해서 감히 이제 어떤 시시비비 대상으로 삼지 못하게 하려고 아예 이제 쉴드를 치는 거죠. 요즘에는 선생, 전문가, 요것도 이제는 사람들이 잘 안 속으니까 이런 말도 쓰는 것 같아요. 본사 전략 솔루션부 VIP 관리팀, 기업 정보 분석팀에서 미리 입수한 정보입니다. 진짜 보여드릴까요? 이런 문자가 와요. 거꾸로 보이는데 저한테도 와요. 저한테도. 이런 것까지 이미 오르고 나서 수익 난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정보 분석팀에서 해당 종목 내부 정보를 예상하고 들어갔고 팔고 나올 구간을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짜 이게 전 국민이 주식한다니까 이렇게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걸려드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무슨 선생, 무슨 박사에 이어서 무슨 경영전략연구소의 VIP 특별 마케팅 팀. 실명을 일단 안 써. 뭔가 좀 냄새가 나는 전문가들은. 혹시 실명을 뒤에 붙이더라도 앞에 무슨 선생, 무슨 박사 이런 걸 앞에 내세우고 이제 뒤에다가. 그런 거 보면 런던 오빠 김희욱도 약간 그런 거 한다. 아니, 저는 뭐 깠잖아요, 다. 경력하고 뭐 학력, 생년월일까지 다 깠는데 뭐. 근데 이게 자격증까지 깠는데. 주식판에서만 이런 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부동산도 기획부동산이라 그래서 뭐 부동산 사라고 맨날 와요. 그 제가 하도 연락이 와가지고 답장을 보냈어요. 그분이 무슨 차장님인데 차장님은 그 부동산 사셨나요? 자기는 과천에 집을 사가지고 이거를 꼭 사고 싶은데 못 산대. 아, 그렇게 주면은 본인부터 사지? 약간 이런 게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자기 본인도 투자 못할 거면서 남한테 투자하라고 하는 거는. 아마 그런 것도 다 질문에 대한 어떻게 답변하라는 매뉴얼이 다 있을 텐데. 그분이 약간 초짜였나 봐. 그런 질문을 한 사람이 이제 정확히 없었나 봐요. 이제 전방위에서 그런 이제 유혹들이 굉장히 많다. 솔직히 실명을 안 쓰고 뭐 닉네임이나 필명 쓰는 거 요즘에 이제 문화가 많이 바뀌고 뭐 언택트 세상이고 그다음에 뭐 가상현실, 증강현실, SNS의 뭐 활성화 다 좋습니다만 금융권은 아직도 돈이 오고 가는 곳이기 때문에 개개 인간의 신뢰가 되게 중요합니다. 만나면 일단 명함부터 내밀고 우리 이름 석자 가지고 항상 일하잖아요. 그걸 예를 들어 감추고 뭐 그러지 않잖아요. 저도 원래는 신사임당이 이름 지어준 건데 형 런던 오빠로 해요. 지금 대학원 다니고 있으니까 무슨 오빠 뭐 이런 거 많은데 런던 오빠는 좀 특이하니까 런던 오빠로 해요. 근데 제가 런던 오빠를 하려다가 그래도 이름을 붙여야지. 저는 이제 금융권 출신으로서 약간 그런 생각이거든요. 이름도 없이 그런 사람은 좀 믿기 힘들잖아. 약간 이런 생각인데 일단 자기 이름 석자를 감추는 사람들은 전문가들 중에서도 또 전과자, 사기 전과, 그 외에 뭐 다른 전과, 아니면 소송에 걸려 있다. 불법적인 걸로 적발돼가지고 신문 기사에 나와가지고 그거를 검색하면은 자기 이름 검색하면 그런 기사가 나온다. 아무리 닉네임도 좋고 필명도 좋고 한데 돈이 오고 가는 금융권에서는 아직까지도 굉장히 그런 거 보수적이에요. 신원에 대해서. 그리고 금융권에서 특히 법 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아이고 안녕하세요. 명함 뭐 예. 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이게 신뢰가 아니에요. 금융권하고 법 쪽에는 진짜. 솔직히 요즘에 좀 그런 거 좀
예민한 질문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운용사 매니저 만났어. 안녕하세요. 예, 뭐 KCGI의 신민석 부대표 뭐 친구시라고. 예, 예. 저도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학부 어디 나오셨어요? 저 학부는 외대 나왔고요. 대학원은 지금 런던에서 아직 졸업 안 했습니다. 제 친구도 지금 뭐 골드스미스 다니고 있는데. 그런데 이름 석자부터 일단 감춘다. 이거는 일단 전문가로서의 어떤 신뢰성의 의심을 좀 해봐야 됩니다. 바로 이 증권업계 굉장히 좁기 때문에, 증권업계, 자산운용업계 좁기 때문에 바로 레퍼런스 체크를 당연하죠. 할 수 있죠. 네, 레퍼런스 체크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중요하죠. 그래서 신사임당도 항상 자기 실명 까잖아요. 신사임당 주원기입니다. 갑자기 안 계신 분을. 예, 요즘 바빠가지고 누가 질문하시네요. 경제방송에서 운용하는 것은 믿을만 할까요? 경제방송에서 어떻게 자금을 운용을 하죠? 절대로 아닙니다. 가짜 전문가의 특징 세 번째 볼게요. 요즘은 또 이 사람들이 무슨 인베스트, 무슨 인베스트먼트 이런 법인명을 사용합니다. 명함에도 보면 무슨 인베스트먼트 대표. 그럼 뭔가 진짜 이분이 운용사 대표인가? 운용자금 막 몇 조 되는 그런 회사의 대표인가? 보통 인베스트나 인베스트먼트는 금융사에만 붙이게 돼 있는 걸로 아는데 실제로는 그냥 일반 법인에도 인베스트먼트 붙일 수가 있어요. 법인 등기부등본을 띄워보잖아요. 무슨 인베스트먼트인데 업종에는 인터넷 정보 서비스업이야.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다가 보험 비교 사이트를 만들었어. 퇴직연금 이런 거 이제 상품별로 비교하라고. 그리고 회사 이름을 국민연금이라고 붙여놨어요. 이거 잘못된 광고 아니에요? 그런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얘는 인베스트도 믿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믿고 걸러야 될 전문가 특징. 소속이나 타이틀이 명확치가. 무슨 경제방송, 증권방송, 혹은 무슨 리서치. 이런 이제 소속이라고 밝히고 명함을 들고 다니는데, 경제방송, 증권방송은 언론사입니다. 언론사에서 어떻게 자금 운용을 하고 주식 종목 추천을 하고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언론사에서는 상장사 대표 만나서 취재도 하고 내부자 정보도 들을 수 있고 한데, 그런 언론사에서 자산을 운용한다? 혹은 그런 언론사에서 주식 종목을 추천한다? 이거 바로 감독원에 잡혀갑니다. 이거 차이니스 월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문제 출제하는 교육과정평가원에서 학습지 회사를 한다는 거야, 예를 들면. 그럼 사람들이 다 여기 수능 만드는 데니까 여기서 만든 학습지에는 뭔가 수능에 나올 만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 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 허락하겠습니까? 절대 못하죠. 그래서 보면은 자기가 무슨 증권방송의 애널리스트래. 증권방송은 언론사입니다. 애널리스트는 금융사에밖에 없는 포지션이에요. 이게 다 가짜입니다. 내 주변에 증권사나 뭐 운용사에도 요즘 바이사이드에도 애널리스트가 있으니까 그렇게 금융사 소속 애널리스트인데 어디 가서 이제 명함 주면 예, 투자 전략팀 뭐 하는 곳이에요? 흔히 사람들 얘기하는 애널리스트입니다. 그래요? 제가 아는 사람도 애널리스트인데. 그러세요? 어디 근무하신대요? 글쎄 그분이 무슨 경제 TV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제일 빡치는 게 애널리스트라고 소개했을 때 내가 아는 사람도 애널리스트인데 하고 들어보면 90%가 가짜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도 애널리스트인데 어디 계시는데요? NH에서 퀀트. 그러세요? 이건 맞지. 제가 아는 사람도 애널리스트인데 혹시 뭐 누구누구시라고 아세요? 제 이름 처음 들어보는데 혹시 어디 계신 분이세요? 그분이 무슨 리서치에 있다고 그러는데 가만히 있어. 명함 보니까 저기 신길동 B025인데요. 주소가. 여론조사리죠. 갤럽. 갤럽. 제일 정확한 방법은 그 애널리스트든 뭐 펀드 매니저 어떤 직함을 갖고 있었을 때 그분이 정확하려면은 그분이 정말 제도권 그 바운더리 안에 있어야 되고 그분이 근무하는 장소가 명확해야 돼요. 한번 찾아가 보면 딱 될 것 같아요. 유사 투자 자문업자들은 대부분 일하는 곳이 어디죠? 사무실이 있나요? 그런 데 많아요. 그 산업단지, 뭐 IT 밸리, 왜 그 기능인이네, 기능인. 그분들. 그냥 일단 IT 회사들 있는데 되게 많아요. 그냥 전화기랑 컴퓨터만 있으면 되고. 그럼 이런 건 어때요? 객장에서 고객 자산 이제 위탁이나 약정 이제 돌리는 사람이 자기를 펀드 매니저라고 소개하는 거. 그것도 불법이죠. 불법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사람들, 고객들의 주문을 대신 처리해주고 고객들한테 투자 정보를 제공해서 고객들이 이제 거래하는데 본인이 중개를 할 뿐인데 자기가 그 자산을 운용하는 걸로 펀드 매니저라고 하는 거. 제일 흔한 게 증권사에 펀드 매니저라고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증권사는 셀사이드에 펀드 매니저가 없어요. 있어도 FX 트레이더나 아주 소수, 진짜 고유 계정 프락 운영하는 그런 정도의 매니저 있을 뿐이지, 증권사는 펀드 매니저가 없어요. 펀드 매니저를 하면 운용사에만 있습니다. 그럼 증권사 신입사원 면접 볼 때 떨어 광탈하는 1순위가 이제 임원 면접 볼 때 자네는
증권사에 들어와서 뭐 하고 싶나? 펀드 매니저요. 펀드 매니저 되고 싶나? 야, 얘 택시 태워 보내. 아예 그냥 이 스트럭처 자체를 모르고 내네 걔는.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이제 굉장히 좋은 증권사 브랜치나 이런 데 가면은 그 직원이 너무 뛰어나서 랩 운용, 직접 지점에서 운용하는, 브랜치에서 운용하는 그런 운용 상품들이 있어요. 그걸 운용하는 매니저는 있죠. 아 있어요. 있긴 네. 있는데 증권사는 기본적으로 펀드 매니저가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아, 그렇죠. 운용사가 펀드 매니저가 있죠. 증권사는 이제 애널리스트가 있는데 애널리스트도 보통 투자 분석, 그다음에 기업 분석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잖아요. 투자 분석은 이제 시황, 그다음에 기업 분석은 이제 업종하고 이제 기업 상장사 종목 분석하는. 근데 애널리스트 리포트는 이제 저도 현직에서 리포트 써봤지만 증권사 리서치의 그 리포트는 원래 개인이나 어쨌든 밖에 이렇게 공개되는 용도가 아니라 원래 법인 고객을 위한 겁니다. 자사의 이 거래를 하는 법인 고객들한테. 왜냐면 법인은 직접 주문을 처리를 못하게 돼 있으니까 항상 증권사를 거쳐서 주문을 내야 되거든요. 사든 팔든. 그러니까 그 법인 고객들한테 좋은 리서치 정보를 주고 그 대가로 이제 주문을 받아와서 수수료를 받는 구조인데, 내가 그 증권사 리포트를 봤는데 이 본인이 법인이 아니면 그 리포트를 인용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좀 맞지 않는 거라고 보거든요. 유사투자자문은 메이저에 못 낀다 이런 소리가 아니라 자신들만의 어떤 철학과 투자 기법을 갖고 있어야 유사투자자문으로서의 경쟁력이 있죠. 네. 아니, 증권사 거 갖다 그대로 할 것 같으면 그게 무슨 유사투자자문이야. 그냥 증권사 객장에 있는 브로커리지 서비스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면 유료 회원 가입비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친구 추천받는 게 나아요. 그게 더 잘 맞아요. 영화 작전에 친구 추천 잘못받았다가 믿고 걸릴 전문가, 바로 이런 특징이 있다. 다섯 번째는 보통 이제 경력을 들먹이는데, 제가 금융권에서만 20년 경력. 근데 유료 회원 사업을 하고 있어요. 물론 월가에도 워런 버핏, 레이 달리오 있고, 찰리 먼거, 조지 소로스 다 원로 투자자들, 구루들 있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유료 전문가 사업을 하진 않거든. 자기의 어떤 펀드나 운용사의 고문이나 회장 직함을 갖고 있을 뿐이고, 아직도 이제 현직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건 맞는데, 증권 전문가 중에 제가 증권 혹은 금융권 경력 20년인데 거기까지 좋아요. 20년, 30년 경력 바탕으로 투자자들한테 좋은 종목, 시황 정보 줄 수 있는데, 그런데 아직도 그 나이에 유료 전문가 사업을 하고 있다. 만약에 진짜 우리나라 2000년도 초반에 그 IT 호황기 때 금융위기 벗어나고 2010년도부터 이제 대세 상승장, 이럴 때 제대로 돈 벌어가지고 진짜 이분이 본인이 스스로 만족할 만한 부가 있으면 유료 회원 사업 하겠습니까? 그렇죠. 본인 투자권 찾는데도 바빠요. 아니면 그렇게 한번 왕창 이제 투자 수익을 얻고 업계를 떠나서 이제 자유롭게 살고 있거나, 연세가 30년 경력이면 많으실 거 아니에요. 혹은 진짜 시장의 구루들처럼 난 금융시장 자체를 사랑해. 그러면 자기 운용사를 차리거나 자기 펀드를 가지고 자기가 간접적으로 시장과 어떤 투자 기법에 영향력을 미치면서 자기의 어떤 네임밸류도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데, 개인한테 30만 원, 50만 원씩 유료 전문가 사업을 한다. 연륜에서 나오는 어떤 그 베테랑의 그 지혜들을 갖추신 분들은 분명히 필요하고 있죠. 대부분 이 투자 시장에서 10년 이상 있었다라고 하면은 냉혹하게 성과는 한가름이 나요. 정말 이 사람이 투자로 돈을 벌었냐, 아니면 그냥 회원 가입비를 벌어왔는지. 그거는 명확하게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투자 시장에 있으면서 10년 넘게 돈 못 벌면 한 사이클을 다 봤는데, 그러면 조금은 자질에 대해서 의심을 해봐야죠. 제일 어르신들 말씀 중에 맞는 게, 그냥 좋아만 하고 돈 못 버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그러니까 도박을 좋아만 해. 근데 돈을 못 벌어. 네. 골프를 좋아만 해. 근데 못 쳐. 네. 그럼 무서워지거든요, 그 사람이. 나 기회주의자인데 기회를 못 잡아. 내가 그렇잖아. 그럼 거를 전문가 말씀드렸고, 네. 이런 전문가는 믿을만하다. 여기까지만 듣고, 첫 번째, 일단은 자주 매매를 유도하는 사람은 피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정말 좋은 종목은 어떻게 이렇게 매일매일 종목을 교체하고 사고 팔고 할 게 없어요. 요즘에 하이브리드 투자법이라고 해서 주식을 부동산처럼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야 돈을 번다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매일매일 사고 팔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매일매일 사고 팔고 하라고 유도하는 전문가는 또 이제 증권사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 자기 회원들의 사고 팔고 하는 그 수수료를 본인이 일정 부분 더 가져가는 계약도 있어요. 자주 매매를 유도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제대로 된 전문가다 그러면 매일매일 그리고 잦은 매매를 유도하지 않고 바이 앤 홀드 전략, 진짜 까다롭게 고르고 그 종목이 어느 정도 퍼포먼스를 낼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키는 전문가가 좋은 전문가다.